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부족하네요. 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고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뭐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뭐 불확실성이라는 네. 용어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뭐 온갖 가짜 뉴스 내지는 뭐 찌라시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미국 쪽에서 건너온 뜬금없는 바이든 사망설이 잠시 돌았거든요. 뭐 그게 돌면서 지수 조금 낙폭을 키우다가 설마 하는 그런 그걸로 있는데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글쎄요 오늘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네. 기술주들이 지금 시간에 걸려서 많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알파벳 테슬라 실적 그러네요. 발표했죠. 예, 예. 오늘 또 유원 부장님 나오시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지금 뭐 어젯밤 뉴욕도 뉴욕이지만 2주 만에 출연이시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시장 상황 우리 유본 부장님 시각으로 한번 풀어주시면은. 네. 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변동성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S&P 500이 거의 18% 정도 그리고 금년 들어서. 나스닥이 네. 예. 22% 가까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과거의 10년 평균을 계산하시면 S&P 500이 10% 정도의 복리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준의 상승을 예. 그것도 반년 만에 했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빨리 땡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 가능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후보 예. 네. 대통령 후보가 발언하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점. 네. 예. 뭐 대만한테 얘기했던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시장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네요. 대만,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가 뭐 등등 방위비 지불해야. 저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한테도 꼭 그런 얘기 하겠죠. 네. 아무튼 시장이 그러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또 보면 과거의 35년 정도의 평균치인데요. 지금까지의 숫자가 빨간색이고요. 과거 35년의 평균치가 까만색입니다. 회색입니다. 보시면은 8월, 9월, 10월 달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죠. 예. 작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 9, 10월 달이 S&P 500이 10% 가까이 하락하는 네. 10%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0월 27일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대선이 11월 초니까 그죠? 그때까지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두려움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바로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 갈 거냐? 네. 저희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의 월별 증시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또 상승했던 퍼센티지, 그러니까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보시면 대통령 선거해의 하반기에 장이 좋죠. 녹색이 다 상승 구간이니까 7, 8, 9, 죄송합니다. 6, 7, 8월 그리고 11월, 12월이니까 예, 거의 뭐 대부분 다 상승하는 달이 보통 대선해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7월 달 보시면 줄라이라고 되어 있는 쪽 보시면은 상승 2% 정도 평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1920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치입니다. 지금 초록색에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네, 거예요. 가운데. 근데 보시면 위에 54.2% 돼 있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50%대니까. 예.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평균이 5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가운데서 지금 이런 7월을 맞이했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시면 이 평균적으로 6월 달 보시면 79.2%죠. 그리고 8월 달 보시면 71%입니다. 그리고 또 12월 달을 보시면 83.3%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대선 있는 해에 가장 장이 좋았고 확률이 높았던 달이 언제냐? 8월 달인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변동성이 7월 말까지 정도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8월 초순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좋은 모습은 뭐냐면 이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인데요. 네. 지금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작년에 네. 상당히 장이 좋았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11월, 12월 달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냐면 중소형주입니다. 그 2달 동안에 자그마치 25% 상승했어요. 네. 중소형주가. S&P 500은 제 기억으로는 10%대 중반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당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흔들려서 뭐 큰 하락장으로 변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중소형주 관련돼서의 자금 유입이 지난 2주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경기 침체라든지 엄청난 어떤 미국 증시의 위기가 오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변동성 아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기회를 살려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팔고 나가서 뭐 도망가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런 변동성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늘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간밤 또 미국 기업들 지금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과 네.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뭐 좀 자세하게 들어가 네네.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가장 빅테크 7개 중에서 2개가 발표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구글을 보고 있으면 숫자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막 2%씩 상승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테슬라의 실적이 같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 대비해서 발표치 매출액은 괜찮게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낮게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정도 낮게 나온 만큼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시간 외에서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 구글도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왜 저렇게 빠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테슬라에 있어서 주가를 돌렸던 이유가 지난 그 판매 대수 이게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유로서 주가가 뭐 160달러부터 시작해서 250달러 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뭐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포함한 숫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게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임팩트를 준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로보택시라든지 다른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만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8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로보택시가 10월로 지연이 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ESS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예. 있어서도 어느 정도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대선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 네. 테슬라의 CEO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방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내려오는 바람에 네네. 또 다른 방향의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또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의 변동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면 좋은데 네네. 아직까지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연말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것이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다. 그 이유는 되게 쉽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계산했었을 때 테슬라의 PR이 75배예요. 네. 근데 매그니피선 7이라고 하는 빅테크, 아까 구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2배가 넘는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 이익 증가율을 보여줘야지 그만큼 또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이미 또 주가가 5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아직까지 뭔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좀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글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광고 매출 쪽은 기대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독점법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이 광고 쪽이 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그니피슨 7 종목들이 주도를 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의구심이 없고요. 특히 지난주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 네. 보안 업체가 OS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저라는 데이터 센터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못할 것이냐라고 의구심이 생겼지만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그런 이슈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대한 투자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IT 대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우려를 갖고 있을 때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특히 98년, 99년이 2000년에 Y2K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번 이 이벤트가 저희는 오히려 AI 산업의 어떤 가속화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AI 산업의 어떤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어닝콜에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어닝콜에서 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까지 했네요. 여전히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강조는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내용은 없었지만 발언이 아주 셉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건데 그거는 여태까지 늘 해왔던 말이고 이게 안 믿기면 주식 매도하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율주행 갖다가 결국 테슬라가 해결해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네. 그리고 저기 네. 좀 전에 설명하시는 가운데 네. 본부장님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구글 같은 데서 뭐 광고로 수익을 낸다. 플랫폼 기업이니까. 네. 그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AI에서 수익을 냈다.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죠? 구글이? 그러니까 AI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 네. 광고 쪽이 있고 예.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 예, 네. 클라우드라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돼서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안에 그냥 클라우드가 있고요.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충돌이 일어났던 네네. OS 충돌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예. AI 서버로 바꾸고 있어요. 어허. 예. 그 비중이 가속화될 거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네. AI 서버가 전체 클라우드나 이 데이터 센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서버의 약 10% 조금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가 좀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95년부터 2000년도에 이 인터넷 penetration ratio, 즉 네. 침투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을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95년부터 2000년이 하드웨어를 까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서버가 막 확대가 되는
그때로 따지자면은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인프라가 막 깔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penetration ratio, 즉 침투율이 95년도에 10%대에서 네. 2000년도에 빵 터지기 전까지 50% 갔어요. 어허. 그러면 짧은 5년의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40%포인트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모습을 AI 관련돼서 서버 쪽에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다. 뭐 길게 봐야 1년 반이고요. 짧게 보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AI 서버가 전체 서버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를 돌파하는 시기가 20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한 5년, 6년 뒤라는 네네. 얘기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파벳이든 뭐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다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시장 점유율 1, 2, 3위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앞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래도 여전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건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빅테크가 계속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최근 보면은 그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 유입도 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중소형주가 25% 올라갔죠. 예. 작년 말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대형주가 좀 덜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소형주 타지 마시고 대형 기술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반도체나 IT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 근데 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그때는 저희가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이제는 9월 달부터는 금리를 내린다. 뭐 심지어는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7월 달에도 예. 내릴 확률도 생긴다. 그러니까 즉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네, 금리를 실질적으로 내려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게 중소형주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예. 그리고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커요. 그래서 저희의 계산상으로는 만약에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줄 경우에 러셀 2000의 상승 매력도가 15%포인트 정도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연초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요 차트에 보시면 2008년 이 11월이잖아요. 네네. 대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11월이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면은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어떤 시장의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어쨌든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쫓아오고 또다시 또 많이 주도주가 올라가고 또 쫓아가고 이런 모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또 러셀 2000 관련해서의 어떤 이 중소형주 매력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분석을 해드린 것처럼 금리가 저희의 판단에는 내년 말쯤 되면 네. 아마 3.5% 정도 10년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아마도 1.25% 정도 맥시멈 떨어질 네. 거다. 최대한 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 매력도가 20%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셀 2000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전혀 못 오르다가 이번에 10% 좀 안 되게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 1년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아예 없애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9월 달에 내려주거나 7월 달에 내려주면 또 한 번 올라갈 거고요.
또 그 이후에 12월 달에 한번 내려주면 또 올라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뭐 투자를 완전히 모든 대형주 다 팔고 IT주 다 팔고 중소형주만 사자 이게 아니라 예.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한으로 늘릴 때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말 많이 늘리면 30%. 요 정도까지만 늘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봤었을 때 한 번 내릴 때마다 한 5%포인트씩 늘리는 정도. 그래서 뭐 지금은 중소형주를 5% 정도, 뭐 그 다음에 한번 금리 내리면 10%, 또 그 다음에 한번 내리면 15% 이런 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이익 증가율로 보시면 한 19%. 그리고 또 내후년에 17%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의 어떤 이익 증가율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올해 연초와 다르게 어쨌든 실적이 펀디멘탈이 뒷받침되는 어떤 상승이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실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러셀 2000 사자. 아니면 뭐 러셀 2000 3배짜리 레버리지 사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참 야수의 심정들이 많으셔서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참 좋아하시는데 그러게요.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예. 가능하시면 종목 선별을 좀 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빅테크 쪽에 이제 시선이 집중돼서 그거 알파벳이나 이제 테슬라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네. 저는 어제 좀 그거 했던 것 중에 장중에 UPS하고 UPS 같으면 이제 배송 업체니까 네. 예. 유통 그리고 또 GM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하고는 다른 실제 어떤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GM은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전기차와의 어떤 경쟁의 구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GM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이제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종목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스타벅스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 또 뭐 크록스나 뭐 대표적인 어떤 이런 소매 판매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아직까지는 않았었어요. 크록스 그 신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여러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 안 좋았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받는 영향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 실적의 어떤 전망치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술주와 조금의 금융주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산업들은 다 마이너스 예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위주로서의 어떤 기술주들 그리고 IT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적절한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금리를 이제 내려주기 시작하면 예. 여기에 연관돼서 어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뭐 코카콜라 주가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뭐 펩시라든지 네. 룰루레몬이라든지 룰루레몬. 뭐 이런 종목들의 어떤 펀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안 좋게 움직일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을 좀 잘 선별하시면 이런 소매 판매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을 올리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뭐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뭐 1%대 하락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수도 살고 시장 분위기도 살려면 이 반도체가 힘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지금 21선 공방이고 5일선이 21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느냐 21선 터치하고 이제 여기서 반등하느냐고 하이닉스는 20일은 이미 깨진 지 한참 됐고 61선 공방인데 요 지금
요 조금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하이닉스는 잘못하면 이거 20만 원이 오늘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요 반도체 아직 뭐 여기서 꺾였다고 하기 좀 아쉽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부분으로서 말씀을 네.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 첫째는 이제 전체적인 테크.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100 네. 이런 나스닥 지수의 조정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에 그 8월, 9월, 10월 달에 많이 하락했었을 때 약 3개월 동안 12% 빠졌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하락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빠졌어요. 6.3% 정도 빠졌는데 조금 더 길어지겠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길어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2, 3주 정도, 한 1, 2주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매력도를 구해 보면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AMD, 테슬라, 아마존, 뭐 넷플릭스, 알파벳, 애플, 메타, 인텔, 뭐 세일즈포스 다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저희가 계산해 보는 매력도는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오늘 그 테이블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 4분기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2, 4분기에 매그니피선트 7 또는 뭐 빅테크 4개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2, 4분기가 54%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490 몇 개의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 얼마일까요? 5.7%입니다. 그러니까 10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이런 빅테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IT 네. 업종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매그니피선트 7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한 또 테이블이 있는데 MAGS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이 7개 기업을 넣고 이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 7개 기업의 어떤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앞으로 1년 동안에 거의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어떤 이익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 네네. 어느 정도 이익이 늘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앞으로 3년간 110% 이상 상승할 거다. 이익이. 예,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주가가 2배 이상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이런 빅테크 관련된 쪽이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이 매그니피선트 7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AI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를 까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를 깔면 깔수록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나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혜를 받죠. 당연히 지금은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시작하면 엔비디아한테 HBM을 갖다가 공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대만 TSMC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변동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이 유지가 돼야지만 어떤 패권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여전히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아마도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런 변동성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6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0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3,900원.
일단은 그 HBM3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5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기준을 충족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4,0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지금 예상치 기업가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84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오늘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26만 1,000원이고요. 기아 1.2%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치 기업가 11만 9,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9,200원, KB금융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치 기업가 8만 9,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7만 5,900원. 알테오젠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차익 실현 중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네요. 예상 체결가 28만 4,000원. 에코프로가 1.9% 하락 예상되고요. HLB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만 3,700원. 삼천당작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 오늘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500원, 클래시스 2.5%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300원, 리노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1,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뭐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뭐 장중에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줄 수 있을지 여부, 반도체라든지 또 뭐 2차 전지가 좀 계속해서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준다 하더라도 이게 큰 폭의 상승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어제도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저 뭐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신용 미수 쪽에 또 네네. 매물 정리가 또 필요했던 거 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게 61선 지지,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61선 지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려면은 어제 대비 한 20포인트 빠져서 거기서 더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한번 61선 근방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야, 저기 이제 2,750인데 네. 키 레벨이 저기가 예. 이제 지지되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유 본부장께서 이제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다시 이쪽은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네. 그러면서도 좀처럼 우리 유 본부장님한테서 듣기 힘든, 그러나 지금은 좀 변동성이 커진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여름에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네. 비가 막 요즘 쏟아지면 폭우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실내에 있다가 뭐 카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기다리다가 예전 경험으로 이 조금만 기다리면 잦아질까 싶었는데 자꾸 더 비가 세차게 나오는 것 같아서 심지어 우산을 빌려가면서까지 그걸 뚫고 와서 다 젖어요. 다 젖어. 그때는 우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그 어떤 해치 수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다 젖었는데 억울해. 그래서 이제 다음 목적지 좀 도착하니까 싹 개이면서 하늘에 해가 뜹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을 걸 거기 안에서. 그거 벌써 제가 한 2번 경험해가지고 옷만 버렸어요. 진짜 소나기는 피해야 되나 봐요. 글쎄요. 이게 참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빠졌었고 네. 반도체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11%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죠. 일주일 사이에.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미국 지수를 투자를 하거나 미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뭐 정말 어떤 큰 대세하락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 이거를 팔았다가 예. 다시 샀다가 했었을 때 세금만 내고 아까 말씀하신 비만 왕창 맞고 비만 왕창 맞고 그리고 또 더 올라가서 또 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미국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가를 놓고 얘기를 할게요. 막 빠졌잖아요. 예. 빠지면서 $160 밑으로 내려섰단 말이었죠. 그 140 근처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260까지 가버렸잖아요. 못 쫓아갔거든요. 그때 또 탔었어요. 지금 또 이제 확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뭐 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 회사가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AI에서 경쟁력이 없냐?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기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네. 다른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지금 $3조 다른 회사들이 그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내에서는 또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은 뭐 매출액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또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LG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켓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일단은 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7% 떨어지네요. 2,75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8% 내림세입니다. 80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 보여줍니다. 지금 82,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4% 내림세 202,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4% 떨어집니다. 32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하락합니다. 845,000원. 현대차가 1.5% 떨어지네요. 259,500원, 그리고 기아도 1.58% 하락합니다. 118,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죠. 64,800원. 셀트리온도 0.6% 떨어집니다. 187,900원, 그리고 KB금융은 1.3% 상승하네요. 89,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하락하면서 35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이 0.7% 하락합니다. 177,500원. 지금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진 약보합권으로 284,500원. 에코프로가 0.3% 떨어집니다. 93,100원이고요. 그리고 HLB는 보합이죠. 삼천당제약 0.5% 하락 185,900원. 셀트리온제 0.4% 하락하면서 92,100원이고요. 엔캠 1.9% 약세입니다. 185,200원. 리노공업이 올라갑니다. 211,100원이고요. 클래시스 2.3% 상승합니다. 52,2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죠. 해리스 부통령의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마리아나 화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자회사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6% 강세입니다. 2,005원이고요. SL에너지, 세토피아, 메디콕스 지금 보합권 혹은 또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에머리츠가 6% 강세입니다. 1,9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NFC 3.7% 상승 보여주네요. 8,500원. 화일약품이 지금 6% 강세입니다. 1,700원 선이고요. HLB 바이오스텝은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테마주로 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초전도체 관련주가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CCS가 17% 급등합니다. 3,220원 그리고 서남도 8% 강세죠. 4,590원이고 신성 델타테크도 5% 상승합니다. 62,800원.
파워로직스도 3.6% 올라갑니다. 6,560원. 덕성도 4% 강세고요. 모비스, LS 일렉트릭도 2%에서 0.9%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산주가 다시 올라가네요. 사조시푸드가 13% 급등합니다. 8,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CJ시푸드도 5% 강세입니다. 4,530원이고요. 사조대림도 3.7% 상승합니다. 8,900원. 그리고 사조오양도 3.6% 올라가고요. 한성기업도 2% 상승합니다. 사조산업도 1.8% 올라가고 동원수산도 0.7% 상승하네요. 오늘 수산주 흐름도 좋고요. 미용기기라든지 보톡스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미용기기 쪽에서는 이제 앞서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는 클래시스 지금 2% 강세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APL이 3.5% 올라갑니다. 29만 3천원. 비올도 3.5% 상승하죠. 1,900원. 그리고 윈텍도 1.5% 상승하고요. 파마 리서치도 1.3% 상승합니다. 이루다도 0.9% 올라가네요. 휴젤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보톡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휴원스, 휴젤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도 강보합권. 다만 어제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에요. 상승폭 자체는 좀 다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메디톡스가 지금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네요. 특히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이 1% 안팎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4% 강세. 어제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1% 약세로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하루 만에 지금 4% 지금 강세로 돌아섰고요. LG생활건강도 1% 올라갑니다. 34만 3천원. 그리고 클리오도 3% 강세 39,100원. 삐아는 좀 떨어지고요. VT도 0.7% 상승 보여주고 있고 에이블 CNC, LG생활건강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013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6억 원, 43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15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억 원, 4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 종가 정규 주식시장 3시 30분 기준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지금 90전 상승한 1,387원 20전 흐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올라가고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이 보니까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네요. 보합권까지 올라섰네요. 네, 2,750 터치하니까 또 예,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지금은 니케이도 딱 보니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네네. 니케이도 61선에 와가지고 또 이제 낙폭이 이제 제한되고 하는 게 시장이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지금 단기 조정이냐 이 정도 조정 받으면은 또 저가 매수라고 들어올 만큼 수급 측면에서 아직도 매수가 탄탄하냐 이걸 갖다 지금 계속 공방을 펼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니 이 레벨이 또 지금 밀리면은 또 추가 손실 추가 손절 내지는 추가 숏 공략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대충 됐나 보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팽팽한 거죠. 오죽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ETF 쪽으로 됐건 종목이 됐건 주로 이제 매수 쪽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만 또 기관들이나 헤지펀드 중에는 또 찬스다 싶으면 또 하방 배팅도 많이 하니까 지금 뭐 그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야 근데 이 와중에 아직도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살아있구나. 간밤에 좀 모멘텀이 있었던 것 있었어요? 같아요. 예,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요? 뭐 사실 확인을 떠나서 사실 일단 뭐 확인을 떠나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왜냐면은 소장님 저희 방송 전에 복권 예. 긁으셨잖아요. 복권 긁었죠. 예, 네.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한번 제가 긁어봤는데 열심히 긁어드렸는데 그 예. 기대감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대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테마도 약간 사실 기대감이 긁기 있어. 싫었어요. 이거 즉석 복권인데 그냥 주머니 넣어놓고 다니니까 이거 긁으면 한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열심히 긁어드렸죠 제가. 막상 끌고 나니까 네, 원래 기대감이라는 게 그럴 수 기대감이 있죠. 그렇게 네. 감정에는 역시 기대감이죠. 앞서 이제 본부장님 그 하셨던 얘기 저희도 마무리 지어야죠. 예. 네. 자,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참 힘든 종목이죠. 테슬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튼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AI 관련돼서 어떤 기기 판매, 즉 전기차의 판매를 가지고 실적이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관련돼서의 다른 산업, 그러니까 ESS, 로봇, AI 관련돼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또 심지어는 보험 산업까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떤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 네. 때문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치 ESS와 로봇과 AI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갔었는데 로봇은 지연됐고 그죠? 또 그 ESS는 뭐 괜찮지만 전체적인 어떤 판매에 있어서도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도 좀 걱정스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가총액으로 좀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매그니피선 세븐 중에서 대형 세 개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다 3조 달러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테슬라는 7천억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이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테슬라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줘야죠. 네네. 네. PR이 지금 75배니까 그게 실적으로 쭉 나와서 30배로 뚝 떨어져야죠. 예, 그러면 이익이 2배로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에 있어서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와 뭐 이 당선이 될 가능성 그리고 대선의 어떤 결과 또 카멜라 해리슨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뭐 등등을 가지고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어떤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네.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이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느냐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들어왔었을 때 예.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 들어왔었을 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 투자를 늘리는 분할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다. 아니면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떠한 부양책을 써더라도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 그러면 파셔야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너무나 낮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다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투자를 늘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소폭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뭐 톰리나 뭐 또 네. 다른 어떤 뭐 대표적인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경기가 안 많이 내려야 좋으니까. 된다. 경기 침체 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 우선 은행의 예대율 트렌드를 보시면은 금리를 빨리 내리는 케이스가 된다면요. 예. 대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늡니다. 아. 과거에 보시면은 왼쪽을 쭉 보시면은 예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예대율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금리를 많이 내려주게 되면은요, 빨리 대출을 늘립니다. 그러면서 확 올라가면 그게 이제 거품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아직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숫자 보시면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지금 2.7% 2분기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정도 숫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 계산하시면은 거의 3%입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성장률 아래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쪽이 뉴욕 연은의 GDP 예상치들인데
보시면은 2024년 2분기가 2.01%고요. 3분기가 2.66%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다 예. 지금 확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뭐 내년도에 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런 가운데서 또 금리까지도 앞으로 1년 동안에 1% 정도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잘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좀 천천히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걱정을 하게 되면 금리를 빨리 떨어뜨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빨리 내려가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시면 되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네.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웰 의장 보고 금리 내리지 말라고 자기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S&P 500을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금리로서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옵니다. 네네. 즉 현재가 4.25%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아까 4%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S&P 500이 갈 수 있냐면 5,850 정도.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겨우 6% 상승이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에 15%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르는 폭은 상반기에 절반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좀 금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려준다라고 본다면 6,000포인트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유동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또 얼마나 또 중소형주를 사야 되는 비중을 높일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것이거나 조금 속도를 내서 내려줄 것이거나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이 나온다면 네네.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이 변동성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지금 어쨌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맞아요. 네. 뭐 과거의 역사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계속 늘리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주식은 파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금을 사셔야 됩니다.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렌지색 선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금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내리고부터 6개월 만에 얼마나 오릅니까? 2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오렌지색 선이. 그래서 0이 지금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빨간색 선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예요. 그럼 금 가격이 안 움직이죠, 6개월 동안. 비슷합니다. 이게 중소형주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생각했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금이나 안전자산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대해서 미국 나스닥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또 한국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대만도 좋게 보고 있고 베트남, 인도 다 보시면 이게 여전히 IT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성장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초점은 이 기술주나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그 이외에도 좀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있죠. 보시면은 뭐 전기차 부품 8%, 바이오 헬스케어 7%, 신재생 에너지 7%, 건설 주택 소비 7%, 또 임의 필수 소비 5% 이렇게 제법 높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금리를 떨어뜨려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그만큼 매력도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종목 선별이에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종목을 잘 골라 놓으시면 증시가 올라갈 때 그만큼 탄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을 좀 잘 고르는 것을 노력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갑자기 해리스가 뭐 부각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해리스 관련주라고는 저 대마초 합법화 저 공약에 따른 뭐 마리화나 말고는 뭐 딱히 뭐 잡히는 게 없나요? 아니면 임신 중지
예, 허용법이라든지 납태? 아니면 아동 인권과 관련된 뭐 그런 그런 것도 쪽으로? 있어요. 예. 민주당으로 보면은요. 네. 어차피 지금 법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이제 의료 쪽 관련 네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가 되든 간에 다 좋은 쪽은 뭐냐면 결국 AI고요, IT고요, 그리고 또 온쇼링. 그리고 뭐 네. 전력 인프라 쪽도? 전력 인프라 쪽 네, 이런 그렇겠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업종 투자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네. 그래도 미국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을 찾으면 되죠. 네, 거기 관련돼서. 예, 그러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